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8년도 3회, 이제 전기산업기사 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이제 결정해 보자고요. 자, 81번. 내부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그 대비해서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하여야 되는 특고와 변압기의 뱅크 용량의 구분이죠. 자, 81번인데요. 이 테마는 특고와 변압기, 자, 특고와 변압기 보호장치가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다만 이 고장을 어느 고장을 보냐면 내부 고장에 대해서요. 네. 자, 첫 번째가 변압기 용량이요. 첫 번째가 5000 kVA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000 kVA 미만이라면 내부 고장과, 그러니까 내부 고장에 대해서요, 경보 자능 장치나 또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죠. 이 의도는 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용량이 1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내부 고장에 대해서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경보는 못 온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이 있는 거죠. 고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보호 장치를 해야 된다? 경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보통 이제 변압기는 잔행식이라는 게 있죠. 자기 스스로 그냥 외부에 뭐가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 냉각하는 건데, 탄행식은 외부에 냉각 매체가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순행식과 우리가 뭐가 된다? 풍냉식 등이 있죠.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 제낀다든지 내지 수관을 깔아줘 갖고 냉각수를 흘리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냉각수가 회전하면서 이제 내부의 열을 뺏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요, 내부 고장에 대한 이 특고와 변압기죠. 근데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올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부 고장에 대해서 이제 경보 장치 또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경우를 물어본 건데, 바로 5000 이상 뭐가 된다? 10,000 미만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바로 요거 물어본 거, 용량의 범위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요렇게 요거까지 같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전에 차에서는 요거 나왔잖아요. 자, 82번. 요건 좀 지워볼게요. 절연내력 시험 전압인데, 자, 거기 보면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의 회전변류기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절연내력 시험 전압치, 그 시험 전압은 어디에 인가하는가? 자, 82번이죠. 절연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몰라도 몇 분간 가한다? 바로 10분간 가하는 거죠. 분간 어디에? 권선과 대지죠. 자, 권선과 대지 간에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합니다.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비접 다직이다. 이렇게. 여기서 B는 뭐냐면 중성점 비적지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적지식.
다는 중성점, 네,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비접지예요. 자, 중성점 비접지인데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 10분간 가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 실질적으로 최저 전압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니라 최저 전압이야, 이런 얘기죠. 500V의 최저 전압이 있고요. 자, 7kV를 초과합니다. 7kV를 초과할 때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돼요. 역시 10분간 가고요. 자, 최저 전압이 여기도 존재합니다. 1500V가 되겠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예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되냐면 1.1배가 됩니다. 자, 최저 전압이 존재하고요. 이 최저 전압이 75,000V의 전압이 존재합니다. 자, 다중접지는 대상의 전압의 그냥 0.92배가 돼요. 얘는 최저 전압 없어요. 그냥 계산 전압 자체가 이 전압이에요. 자, 직접 접지가 됩니다. 예, 170kV 이하가 되면 예, 대상의 전압의 0.72배. 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돼요.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절연 내력 물어보면요. 첫 번째가 직류는 직류에서의 시험 전압은 1.5배가 되고요. 교류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에다가 시험 전압을 가하냐? 바로 권선과 대지간인데, 이제 시험 전압을 인가하는 방법, 요걸 물어본 거죠. 권선과 대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83번. 요 83번은요, 89번과 좀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수용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면 83번이죠. 자, 연접인입선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가공인입선이랑 연접인입선은 출발점이랑 도착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전선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특정 주택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물에서요, 이렇게 이 지지물에서 수용가로 가는 이 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공인입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공인입선은 출발점이 어디냐면 지지물이에요. 대신 도착점은 어디가 된다? 바로 수용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기억하셔도 좋아. 지수. 앞에 글자 따갖고 지수.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주택가가 또 있는 거죠. 바로. 그러면 전원을 또 여기다 이제 전기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또 끓기보다는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보내주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접인입선. 그래서 연접인입선은요, 출발점이 어디냐면 수용가가 되고 도착점은 뭐가 된다? 수용가가 된 점. 그래서 수소 기억하셔도 돼. 수소. 그래서 지금 83번은 연접인입선을 말하죠. 저는 이제 89번과 연계해서 설명해 본다고 했는데요. 89번은 고압 가공 인입선에 대한 얘기지만요. 사실상 문제 자체는 연접인입선에 대한 문제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연접인입선의 시설 기준인데, 자, 여기다 해볼게요. 자, 연접인입선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연접인입선은 분기점으로부터 이 분기하는 점으로부터요. 요게 분기점이 됩니다. 100m 넘는 지역에 미치면 안 됩니다. 자,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 예. 두 번째가 폭이 5m 넘는 도로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뭐냐면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공교롭게도 이제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에는 5m 넘는 도로횡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옥내를 관통할 수 없어요. 이 선은. 당연하지. 우리 집을 관통해서 이 선이 가선되면 안 되죠. 여기를 뚫고 가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압만 가능합니다. 연접인입선은 저압만 가능해요. 다섯 번째가 얘가 저압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압 가공인입선이랑 똑같은 전선으로 저희가 취급합니다. 그래서 굵기도 2.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데 경관이 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경관이 15m 이하시 2mm도 가능합니다. 예, 2mm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89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고압 가공 인입선에 대한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고압 가공 인입선은 위험 표시를 두면 3.5 맞고요. 전선의 지름은 5mm 맞아요. 근데 4번에 보면 일단 3번 버리고요. 4번 15m 떨어진 다른 수용가에 고압에서는, 자, 우리가 연접 인입선은 이 연접 인입선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저압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고압에서는 애초에 연접 인입선의 시설을 이제 불허하죠. 4번이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갖고, 84번에, 3번의 정답은 이제 연접인입선, 그 다음에 89번, 4번 되겠습니다. 자, 84번 봅시다. 안 나오면 서판태봐. 가공전선로에 그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으로 이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몇 가닥 이상인가? 자, 84번은 지선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우리 지선은 일단은 지지물이 아니죠. 이렇게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어떤 지지물,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요,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예. 자, 첫 번째가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다? 2.5 이상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자,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을 말합니다. 자,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가 돼야 된다? 4.31 kN 이상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이다? 3가닥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최소 지름은 2.6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지선이 상황에 따라서 도로를 횡단한다면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 이상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에서는 지선으로서 연선을 사용할 때 이 소선수를 물어봤죠. 요게 보면 여러분들 한 선이 아니라 여러 선이 이렇게 트위스트로 이런 식으로 막 꼬아져 있죠. 이런 식으로 요 선이 보면 세 가닥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85번 전기 울타리에 관한 시설 기준이네요. 자, 이것도 제가 지워볼게요. 자, 전기 울타리의 시설 기준이다 라는 거죠. (85번이죠) 자, 전기 울타리의 시설 기준을 말해요. 이 전기 울타리는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그 동물원 사파리 있죠. 예, 거기서 가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사용 전압은 이 전기 울타리의 사용 전압은 우리가 250V 이하일 것입니다. 네. 두 번째가요, 전선의 굵기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 전선의 굵기인데, 요 놈은 2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는데요. 문제는 이제 요게 그 인장 강도가 1.38kN이라고 말씀드렸죠. 은근히 보면 요 문제만 희한하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수목과의 이격거리예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 이격하죠. 예. 그래서 전기 울타리에 관한 설명 중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이미 1번이 벌써 말도 안 되는 전압이 나왔죠. 전기 울타리의 경우 전압은 뭐가 된다? 250V 이하일 것이죠.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다 맞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86번 주는 문제죠. 가반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그 아크 용접 장치의 용접 변압기는 대지 전압. 우린 무조건 대지 전압 나오면 몇 볼트예요?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이죠, 300.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아크 용접기는요, 이 아크 용접 장치에서 이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해야 돼요. 자, 87번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이제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그 매설 깊이는 최소 몇 cm 이상으로 하면 되는가? 예, 지워볼게요. 이거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에요. 자, 87번이죠. 자,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 이 전선, 이 케이블을 매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 매설 방법으로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 됩니다.
두 번째가 무슨 식이 된다? 관로식이 돼요. 세 번째가 무슨 식? 암거식이 됩니다. 네. 직접 매설식은요, 이건 종류가 아닌 걸로 이제 물어봐야 이거 알맞게 짝지어진 거랑, 자, 실기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기도 하고요. 3개. 직접 매설식은 그 내가 매설코자 하는 그런 장소가 상시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이때의 최소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1.2였다가 1로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기타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0.6m가 되고요. 예. 원래 이제 저 부분도 기타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문제처럼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접 매설식은 땅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콘크리트 트러플을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다 케이블을 이렇게 저희가 집어넣은 거죠. 이제 다시 되뇌어야죠. 이렇게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로식은 요거 대신 관을 설치한 다음에 내부에 이제 그 전선을 넣어준 형태가 되죠. 그래서 관로식은 1m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매설되는 그 위치 자체가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예요. 요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얼마가 된다? 0.6m가 되죠. 부서져. 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요. 이 직접 매설식은요, 이 트러플을 설치 않고 케이블을 바로 포설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떨 때냐면 이 트러플을 생략한대요. 바로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CD 케이블이죠. 시설할 경우에는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의 압력의 장소가 이제 그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직접 매설식이죠.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에 이제 우려가 있으면 1이고요. 기타 나머지 경우 여기니까요.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몇 센치예요? 60cm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88번도 이것도 주는 문제죠. 사실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예.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로의 그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우리는 여기서 더 물어보는 게 없어요. 항상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300이 되죠. 이 해가 몇 개 먹고 들어가는 문제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89번은 아까 했고요. 90번도 사실상 주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이거 지워볼게요. 이것도 한번 제가 정리는 해드리는데 사실 주는 문제죠. 자, 거기 보면 흥행장의 저압 전기 설비 공사로서 무대 또는 이제 그 무대 마루나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와 목내 배선의 전구선 또는 이동 전선은 이 말이 핵심이죠.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예.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요. 90번이죠. 우리 이제 그 기술 기준에서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이거는 400V가 됩니다. 원래 미만이었다가 요게 이제 그 이하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 조건을 깨는 놈이 두 놈이 있어. 요거는 따로 알고 계셔야 돼. 뭐냐면 전기 울타리랑 이 전기 울타리랑 의료용 변압기가 돼요. 전기 울타리랑 의료용 변압기는 사용 전압을 물어보면 250V가 됩니다. 따로 알고 계셔야 돼. 예. 자, 또 하나가 깨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교통신호등이 됩니다. 자, 우리 교통신호등의 사용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3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흥행장의 그 저압 전기설비공사로 무대나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뭐 오지게 끝 많지만 우리는 끝나는 요 말이 중요하죠. 사용 전압이 몇 볼트냐고 물어보면 400이 된다고요. 예, 항상 확인해야 돼. 그것이 전기 울타리와 의료용 변압기 또는 교통신호등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지전압 나오면 무조건 300이잖아요. 무려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요 3문제가 출제됐죠. 보통 많아봐야 2문제인데 예. 대지전압 물어보면 무조건 300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예. 가공전선로에 그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그 발판 볼트의 높이를 물어봤죠. 일반적인 경우 몇 메타 미만 지역에는 설치하면 안 되는가. 요게 이제 발판 볼트의 높이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이 지지물을 보면 얘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죠. 이 뽕뽕 뚫려 있는 이 구멍에다가 저희가 이런 걸 끼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끼운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발판 삼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초 요 높이죠. 요게 최소 1.8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8m 미만 지역에는 이제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는 좀 탈 줄 이제 많이 탔었는데 이제는 뭐 그때 이제 호리호리해 있죠. 근데 이 지금은 우리 쪽에 보면은 이 전기 작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 IC바, 이 풀스텝바 또는 이제 발판 볼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지 삼아서 이렇게 띠를 둘러갖고 작업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거의 대부분 그냥 레카차, 바가지차 불러주면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로 사고는 이제 이 감전보다는 이제 추락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괜히 그런 거 할 바에는 전기 작업을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죠. 어쨌든 발판 볼트의 그 높이는 얼마가 된다? 1.8m 이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죠. 몇 메타 미만지역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자, 그 다음에 92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철탑을 1기씩 시설하여야 하는가 라는 거죠. 자, 92번은요 철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철탑의 종류가 됩니다. 5가지를 쓰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가 무슨 철탑이냐면 바로 직선형 철탑이 됩니다. 스트레이트 타워가 되죠. 이제 요놈은 사실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3도 이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평각도 3도 이하인 개소에 사용되는 철탑입니다. 두 번째가요. 자, 이건 실계 이렇게 몇 도 이하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각도형 철탑이 됩니다. 요놈은 앵글 수평각도 3도를 초과하는 개소에 사용합니다. 역시 요것만 물어봤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 3도에서 20도 이하의 경각도
20도 초과 30도 이하의 중각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세 번째 인류형이 됩니다. 인류형은 인류 또는 억류한다가 포인트고요. 얘는 철탑의 시작점과 끝점에 이제 설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배치를 할 때. 예, 그래서 요 놈은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죠. 3도에서 20도, 그 다음에 20도 초과 30도 이하. 근데 요 놈의 30도 초과하는 계속에 또 쓰기도 한다 합니다. 인류형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장형이 돼요. 내장형. 모르면 사실상 이건데, 요건 세 가지 타입이 문제예요. 자, 첫 번째가 경관의 차가 큰 곳이에요. 경관의 차가 큰 곳. 두 번째가 지금 이 문제처럼 바로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몇 기씩 이 내장형 애자 장치를 한 이 내장형 철탑을 한 기씩 이제 건설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불평균 장력이 뭐 불평형 장력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내장형 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된다? 보강형이에요. 뭐 종류 자체를 이제 기억할 이제 특정 뭐가 없고요. 그냥 종류만 기억하는 거야. 철탑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나머지 요놈들은 실기에서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에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형 애자 장치를 한 이 내장형 철탑을 한 기씩 이제 건설 또는 시설하는가라는 거죠. 바로 뭐예요? 10기 이하가 됩니다.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10기 이하마다 몇 기씩 시설하는가 또는 건설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몇 기다? 1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하는 거니까 4번이 맞는 얘기죠. 이렇게. 뭐 전선로 부분에 직선을 보강한다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는 저는 이제 뭐 요거는 따로 뭐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요 네 가지. 여기 A형 타워, B형, 요게 C형이 있고요. D형, E형 타워라고 그래요. 이제 밖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 따로. 93번입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개폐기를 이제 시설할 때 반드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93번인데 이건 세모 제가 좀 쳐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정답은 3번입니다. 개폐기의 시설 조건인데요. 보면은 작동 시의 그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요건 단독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중력 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동작할 우려가 있다면 자물쇠 장치나 기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요. 4번 보시면은 부하 전류의 차단용이 아닌 것은 이제 부하 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 개로할 수 없도록 해줘야 되죠. 일반적인 개폐기는요 부하 개폐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크를 소멸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부하 전류 차단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개폐기가.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개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3번이 이제 거리가 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4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93번은 제가 뭐 욕심은 없어요. 자, 94번.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혹시 이제 그 공사기사를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요걸 역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문제는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고 했는데요. 관등회로인데요. 거꾸로 물어봐요. 실기에서는. 예. 관등회로의 정의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쓸 줄 아셔야겠죠? 5점이에요. 만약에 나오면. 그러니까 공사기사를 혹시 보실 분도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실기에서도 나온다라는 걸 좀 공사나 공사산업기사 좀 알고 계시면 좋죠. 94번이죠. 94번.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관등회로예요. 관등회로. 예,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 여러분들이 현재 형광등은요, 안전기가 필요하죠. 방전등은 안전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형광등은 안전기를 설치하는데 그 안전기로부터 형광등의 그 전원에 이르는 선로, 이것을 저희가 관등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등회로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공사기사 보실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안전기 요거 나오면 그냥 관등회로 찾으시면 돼.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2번이죠. 2번. 자, 95번 보겠습니다.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할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쓰네요. 자, 95번이 되겠습니다. 이 테마는요,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로 테마가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 테마의 그 정확한 명칭이요, 병가가 됩니다. 병가. 근데 이거를 우리는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요렇게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바로 뭘 설치하냐면 가공전선과 전기선, 가공전선을 설치한 거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병행 설치라고 하는 거죠. 병가라고 이제 병가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병행 설치가 병가 테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은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할 때는 다 되는 건 아니야. 100kV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고요. 이 경우는 목주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보안공사를 물어보면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정답이고요. 이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돼갖고요, 55였다가 50으로 개정됐어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 뭐냐면 각 전선 간의 이격거리가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한 거죠. 양 전선의 이격거리를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할 때 저압 가공전선의 위치는 고압 가공전선의 하부에 시설한다 또는 아래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죠. 전압이 높은 걸 저희가 위로 들어 올리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할 때 양 전선의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5m 이상을 이격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인 전선이 주어진다면 0.3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2,900V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병행 설치하는 거예요. 요때는 얼마 이상 이격하냐면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일 때는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5kV 이하가 됩니다. 자,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을 어떻게 한다? 병행 설치하는 거죠. 이때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1.2m 이상을 이격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역시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0.5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끝까지예요. 뭐냐면 35kV를 초과하면서 어디가 100kV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때 저고압 가공전선은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일 때만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66kV 그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조건이에요. 그렇죠?
6kV는 고압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뭐예요? 이거 물어봤네.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에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우리는 50 스퀘어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2008년도 전기산업기사 3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이 해가 이제 사실 세 문제가요. 그냥 대지전압 두 문제랑 사용전압 몇 볼트 하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좀 제 생각에 이제 좀 뻔한 문제 세 문제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뭘 버리고 뭘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것도 운이지 뭐, 그쵸? 이런 회도 있다. 자, 81번. 어쨌든 이 특고압 변압기의 보호장치죠. 내부 고장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해준 거 무조건 합시다. 82번 절연 내력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83번, 89번은 연접인입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리 부탁드리고. 자, 84번. 지선에 대한 내용이죠. 역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5번. 전기 울타리 역시 헤이죠. 그 다음에 86번 대지전압은 무조건 저희 300인데 요거 이제 용접기는 이제 절연 변압기일 것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87번인데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역시 준비해 주시고 88번 대지전압 주는 문제죠. 89번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입선에 대한 얘기죠. 연접인입선. 그 다음에 90번 사용전압 저희가 400V죠. 역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번 발판 볼트의 최소 높이 1.8m. 92번 철탑의 종류 역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 93번 욕심 없어요. 그 다음에 94번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거까지의 전로, 관등회로죠. 자, 그 다음에 96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죠. 역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해는 보면은 좀 이제 너무 뻔했던 문제들이 이제 이 대지전압이랑 이제 사용전압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줬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뭐 89번은 이제 사실 가공인입선이라는 테마지만 사실상 이제 답이 연접인입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요 문제가 희한하게요. 고압 가공인입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는 희한하게 요거 하나예요. 연접인입선을 시설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8년도 전기산업기사 3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제 다음 회차 때 뵙는 걸로 하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